지금부터 2018 하반기 에어서울 케빈 승무원 SNS 채용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어서울 인사 담당자 김예슬입니다. 지난 4월에 이어서 약 4개월 만에 또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업계 최초, 업계 유일의 SNS 라이브 채용 설명회, 이번에도 여러분께서 함께 만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류 마감이 13일 월요일 오후 5시죠. 아직 한 6일 정도 남아있어서 그런지 많이 지원을 아직은 안 하셨더라고요. 오늘 SNS 채용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좀 더 수월하게 지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간단히 에어서울 소개 후에 채용 전형 및 세부 일정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이후에는 인사 담당자인 저와 김태석 사원이 사전에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질문들, 그리고 지금 막 채팅창에 올려주시는 댓글들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면접에 직접 면접관으로 참여하실, 이제는 유명하신 저희 에어서울 강승우 경영지원 팀장님께서도 잠깐 등장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파트죠. 에어서울 케빈 승무원 2기 김은나 승무원과의 Q&A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나가시지 마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채용 설명회 때 누적 조회수 10만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갖고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부분들도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공업계 유일의 SNS 라이브 채용 설명회, 이 라이브 풀 영상은 오늘 바로 업로드가 되고요. 또 하이라이트본은 내일 중에 저희가 또 업로드를 할 테니까요. 놓치신 부분 혹시 있다면 내일 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적 조회수 통틀어서 10만을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한 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에어서울을 지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거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또 열심히 열정적으로 설명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어서울 소개 및 채용 안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회사 개요 및 연혁입니다. 에어서울은 2015년 4월 7일에 설립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항공사로 2016년 10월 인천 다카마스 노선을 시작으로 국제선 첫 취항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인천 다카마스 노선이 주 7회로 증편했다는 기사가 어제 보도됐죠. 현재 보유 기재는 올해 말 기준으로 7대이며 총 18개 노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재 및 취항 노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항공기는 A321-200으로 좌석수는 5번기까지 195석, 평균 좌석 간격은 32인치입니다. 11월에 7번기 도입이 예정돼 있고요. 실제 탑승해 보셨던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인 아니 LCC가 이렇게 넓어도 돼? 라는 문구를 차용해서 저희가 홍보를 할 정도입니다. 이어서 취항 노선은 총 18개로 일본 13개, 동남아 4개, 대양주 1개 노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카마스와 더불어서 요나고도 증편 예정이고요. 후쿠오카는 이달 27일, 오키나와 9월 21일, 그리고 삿포로는 12월에 취항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4월 설명회 때에 비해서 여러분께서 직원항공권으로 여행하실 수 있는 취항지가 금방 또 훨씬 늘어났어요. 그만큼 급성장을 이뤄나가고 있는 에어서울이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 케빈 승무원 통계를 보면 직원항공권으로 가족분들과 함께 다낭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또 에어서울 노선뿐만 아니라 에어서울에 입사하시면 아시아나항공 노선도 직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서 오젯 이용해서 제주도나 미국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에어서울 브랜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호명에 서울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만큼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지는 첨단과 전통, 초고층 빌딩과 자연과 같이 이 다양한 대비가 조화를 이루는 이미지를 고려해서 CI를 설정했습니다. 먼저 시옷 또는 A는 서울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산의 모습이자 상승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응 또는 O는 부드럽게 흐르는 강물의 모습이자 편안함을 상징합니다. 또한 저희는 민트 컬러를 회사의 상징색으로 설정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 민트를 보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에어서울을 떠올리시더라고요. 실제로 직원들 중에는 민트 컨셉 네일아트 받는 분들도 있고요. 민트색 우산 쓰고 다니는 분도 있을 정도입니다. 저희 슬로건은 It's 민트 타임으로 이제부터는 우리 에어서울의 시대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니폼입니다. 얼른 입고 싶으시죠? 여러분께서도 꼭 입게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후에 김은나 승무원의 착샷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유니폼이 저희께 실제로 보면은 실물로 보시면 훨씬 예쁘거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CI 아이템입니다. 총 116개의 아이템이 있고요. 계속해서 CI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에어서울만의 대표적인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네이버 웹툰과 협업한 기내 안전 영상은 이제 너무 많은 분들께서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겠고요. 다음은 민트스토리, 에어서울 케빈 승무원들이 직접 취향지를 방문해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여러분도 곧 이 영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채용 설명회에 가면 사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에어서울은 어떤 이미지의 승무원을 뽑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실제로 지금 사전에 남겨주신 댓글들 중에서도 에어서울 승무원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뭔가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에어서울 승무원은 약간 다 비슷한 이미지예요, 비슷한 느낌이에요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막상 실제로 케빈 승무원을 보면 한 번씩 뵙게 되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사실 답은 절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트 스토리라든지 에어서울에서 제작하고 배포하는 콘텐츠들을 주의 깊게 보신다면 어느 정도는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케빈 승무원뿐만 아니라 그냥 취준생의 입장에서도 해당하는 기업의 SNS를 구독한다는 점은 서류나 면접에 있어서도 굉장한 메리트이며 도움이 많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업데이트된 최근 콘텐츠입니다. 매주 수요일 낮 12시 40분에 오늘도 이루어졌습니다. 항공업계 최초로 무료 항공권 추첨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인 SML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SML 첫 회 때 4월 에어서울 케빈 승무원에 지원해주신 분들 전원을 대상으로 10분께 저희가 일본 노선 무료 항공권을 감사의 의미로 선물 드렸었거든요. 이렇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근데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많이 보여주셔서 이번 채용에도 확정은 아닌데 많은 분들께서 원하신다면 저희가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트패스 S와 민트패스 J입니다. 항공업계 최초로 연간 회원권 개념의 여행 패스를 출시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매력적인 여행을 제시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갈 금액으로 3번씩 여행 다녀올 수 있는 패스권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에어서울만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민트데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어서울만의 경쟁력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기령이 젊습니다. 타 경쟁사 대비 6년 이상 어린 기종이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좌석 간격도 타사에 비해서 약 2, 3인치 정도 넓어서 승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 좌석별로 개별 모니터가 있고요. 그래서 휴대폰 충전하면서 가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총 3개의 항공사가 있죠.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그리고 저희 에어서울. 이 3사가 인프라 공유도 하고 안전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자소서 작성하실 때 저희가 굉장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주의를 안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아직도 많아요. 뭐 에어부산에 지원하는 누구입니다. 뭐 아시아나항공, 서울에요 이러시는데 제발 저희는 에어서울이니까 한 번만 더 검토하고 지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영 이념과 기업 철학 슬로건입니다. 최고의 안전, 행복한 서비스, 신뢰받는 기업과 같은 가치들이 에어서울이 추구하는 방향이고요. 기업 문화는 소통하고 배려하는 조화로운 문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인 문화,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창의적인 문화, 이 3가지가 에어서울이 추구하는 기업 문화입니다. 그렇다면 에어서울 케빈 승무원에게 요구되는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재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깔끔한 서비스를 모토로 가족처럼 따뜻하게, 기대만큼 신속하게, 지킬 것은 정확하게, 이 서비스에 대한 자세인데요. 사실 이 모든 것은 필수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에어서울은 참신하고 생각이 세련된 사람,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을 선호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다음은 에어서울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으로 신뢰받는 항공사, 일하고 싶은, 일할 만나는 취업선호도 1위 항공사, 국내 LCC 넘버원 브랜드가 되기 위해 정말 지금 다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입사하셔서 같이 더 멋진 회사로 만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채용 모집 요강입니다. 아마 공고 통해서 여러 차례 보셨을 것 같아요. 채용 인원은 00명인데요. 이게 고정된 인원이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 채용 때 약 30명 조금 안 되는 인원을 채용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채용 규모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확히 정해진 인원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지원을 하시는지 또 어떤 분들이 지원을 해주시는지에 따라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벌써부터 2018년에 이번 채용 8월 채용 말고
또 하반기나 겨울에 채용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4월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채용되시는 분들 인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4월에 적게 뽑게 되면 한 번 더 채용이 있을 예정이고요. 많이 뽑게 되면 채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채용 때 저희가 많은 분들께 기회를 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8월 채용이 열리게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몇 분께서 입사하시는지에 따라 겨울쯤에 채용이 다시 열릴 수도 있고, 만약에 이번에 되게 많이 뽑히게 되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에 정말 좋은 분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최종 합격까지 많은 분들이 입사를 하시게 되면 겨울에는 채용이 없을 수도 있겠고, 4월처럼 적은 분들이 입사를 하시게 되면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무관입니다. 단 기졸업자 및 2019년 2월 졸업 예정자까지 지원하실 수 있고요. 2학기 다녀야 하는데 지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전공은 무관이고요. 중요한 건 토익 성적 제출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신체 조건은 기내 안전 및 서비스 업무에 적합한 신체 조건을 갖춘 분, 그리고 시력은 의무화한 건 아니고요. 규정 시력 1.0 이상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들어오셔서 건강검진 받으시고 또 의사가 판단하게 될 테니까요.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병역은 남자의 경우 필요하였거나 면제된 분이고요. 영어 구술 성적표는 소지자에 한해 기재하시면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세부 일정입니다. 입사 지원하시면 서류 전형 거쳐서 1차 면접, 2차 면접, 그리고 인성검사 체력검정, 그리고 대망의 최종 합격 하실 거고요. 1차 면접은 일정 말씀드릴게요. 8월 마지막 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확정된 날짜는 서류 합격 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면접 소요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대기 시간까지 포함해서 2시간 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도착하시면 예를 들어 10시 소집인 경우 10시부터 10시 반까지 브리핑 그리고 신체 계측이 진행될 거고요. 면접 진행은 15분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1차, 2차 모두 8인 1조고요. 9월 둘째 주에 예정된 2차 면접까지 합격하시면 체력 검정 진행되는데요. 배근력, 악력, 유연성, 윗몸 일으키기가 해당합니다. 수영은 없고요. 인성검사와 체력검정은 같은 날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9월 1일이 토요일이어서 2일 일요일부터를 둘째 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케빈 승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약 20-30% 정도는 꾸준히 미달 수치가 나오곤 하거든요. 저희가 최대한 재검의 기회를 계속 드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지금부터 꾸준히 운동하시고 체력 관리하셔서 케빈 승무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종 합격 후 입사는 9월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이것으로 에어서울 소개 및 채용 일정 안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에어서울에서 하시는 비행 하나하나 또 업무 하나하나가 에어서울의 역사가 될 것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어서울 케빈 승무원 SNS 채용 설명회 함께 하고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께서 사전에 남겨주신 질문들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막 올려주신 댓글들에 대해서 저희가 솔직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서울 김태석 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태석 사원 이번 채용 설명회 대비해서 헤어컷 하셨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에어서울 강승우 팀장님 제외하고는 케빈 채용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김태석 사원과 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100개 정도의 사전 댓글들을 남겨주셨어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면서 연관된 질문들을 실시간으로 같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지원입니다. 니니님께서 남기셨어요. 재지원 불이익 있나요? 저는 에어서울 승무원 될 때까지 지원할 거예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재지원 불이익 전혀 없습니다. 그쵸? 네, 재지원 불이익은 전혀 없고요. 네. 저희 실제로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도 재지원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채용 설명회 때 저를 3번 보시면 그 최종 합격을 하신다 이런 소리로 했던 적이 마지막 멘트로 이런 소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실제로 면접 오셔가지고 저를 지금 4번째, 5번째 맞아요. 보신다. 그래서 좀 이제 그만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 최종 합격하셨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지원자의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부담 가지지 마시고 허리 세워서 앉아주시고요. 네,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채용 때 채용되신 분들의 거의 30% 정도는 재지원자세요. 그 얼마나 높은지 이제 조금 체감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는 재지원자 분들을 오히려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번 가장 직전에 채용되셨던 분들 중에 약간 기수 대표로 활동하시는 분도 재지원자십니다. 약간 이런 정도예요.
되게 익숙하시네요. 재지원이시죠? 하면은 되게 부끄러워하시면서도 되게 간절함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재지원자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많은 분들께서 남겨주신 키 얘기 시작해 볼게요. 네, 키 얘기. 미자와우님 남겨주셨어요. 키 차별 존재하나요? 150대도 지원자 붙은 사례 있나요? 하셨네요. 지난번 채용 같은 경우에 네. 뭐 150대도 붙으신 분이 있고요. 네, 뭐 맞아요. 저희가 신체 계측 2차 면접 때 1차 면접 때 실제로 실시하는데 실측 키가 150대인데 붙으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시죠? 있어요. 그래서 150대라고 해서 뭐 실제로 뭐 키가 너무 작아서 뭐 위에 캐빈에 손이 안 닿는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크게 네. 문제는 없습니다. 네, 오버헤드빈에 손만 닿으시면 문제였고요. 실제로 저희가 2명 150대 분이 2분이라고 말씀드린 건 직전 채용만 말씀드린 거고 전체 캐빈 승무원을 따지면 150대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902017님 남겨주셨어요. 직전 채용 가장 작은 키 뭔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답변을 드렸죠. 150대 후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키 관련인데 1차 면접 때 앞니치 이거 통과 못하면 탈락인가요? 하셨어요. 이번 뭐 앞니치 같은 경우에는 앞니치를 통과를 못한다고 저희가 면접의 기회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니치를 먼저 재시고 면접을 보시는데 면접 점수가 높다면 앞니치 결과와 상관없이 2차 면접 올라가시고 최종 면접 통과하시면 또 최종 합격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앞니치 통과 못하신 분들 중에서도 최종 입사하신 분들이 뭐 제법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면 되고요. 대신에 앞니치를 내가 통과를 못했다고 면접에서 그거를 계속 가슴속에 담아두고 있으시면 면접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오겠죠. 그래서 앞니치에 통과하지 못한 건 어쩔 수 없고 지금 면접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인드로 면접을 보시면 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재지원자의 150대에 앞니치가 안 되셨는데 최종 합격한 분이 직전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키 말고 잠시만요. 남자 키 너무 크면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하셨네요. 뭐 너무 크다의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진짜 너무 커서 막 한 2m가 넘어가지고 뭐 서비스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이러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좀 불리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면 내가 서비스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정도면 크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남자 키 관련해서 저희가 실제로 편견을 내본 적도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와 관련해서 신체 관련 질문들도 좀 있었어요. 박효정님 남겨주셨어요. 라섹 후에 시력을 회복 중입니다. 회복 중인 현재 시력을 기입해야 될까요? 아니면 의사가 말하는 도달 목표를 기입해야 될까요? 1.0 이하면 무조건 서류 불합격인가요? 하셨네요. 1.0 이하라고 무조건 서류 불합격은 아니고요. 그 1.0의 기준은 나중에 그 저희가 건강검진 단계에서 의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나색을 만약 지금 하셨다라고 한다면 건강검진 때까지는 그 시력이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그냥 크게 관계없이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뭐 0.5몇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뭐 합격이 가능하세요. 다른 뭐 그 신체적인 그 건강검진상 문제가 딱히 없으시다면 합격이 가능하시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흉터가 있으면 불리한가요? 라고 6.13루님이 남겨주셨어요. 흉터 같은 경우에도 뭐 작은 흉터 같은 거는 컨실러로 가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큰 흉터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드러나는 부분에 있으면 좀 불리할 수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흉터 말고 등에 문신이 있는데 유니폼 입으면 안 보이는데 문제가 되나요? 라고 하셨네요. 저희가 사실 유니폼을 착장했을 때 보이지 않는 거라면은 뭐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만요. 남자 승무원분 8월 내에 병역이 끝나는 사람은 이번 채용이 지원이 불가능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8월 내의 기준이 언제가 있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시진 않는데 저희 뭐 면접 때 만약 못 오신다거나 저희가 8월 5째 주쯤에 면접을 볼 것 같은데 그때 면접에 참가 가능하시면 지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눈이 엄청 나쁜데 렌즈를 낍니다. 그래도 비행이 가능한가요? 네, 교정 시력으로 렌즈 끼시고 1.0 이상이시면 됩니다. 신체에 관련된 거 하나 더 사전 접수된 게 있었어요. 저체중이어도 최종 합격 문제 없나요? 체력에서도 떨어질까요? 하셨는데
일을 하실 수 있는 정도, 의사가 판단하기에 너무 저체중이 아닌 일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정도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체력 테스트에서도 떨어지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저희가 그 일단 이번에 지원서에 체중 적는란을 지웠죠. 네, 폐지했죠. 예, 그래서 체중 적는란을 지웠고, 그리고 실제로 네, 측정도 안 할 예, 거고요. 실제로 측정도 안 할 거라서 저체중이냐 고체중이냐는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그 숫자 상황으로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대신에 만약 저체중이시면 아마 근력이 조금 떨어지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그 저희가 체중이 아니라 체력 검사를 할 때 근력 테스트를 하는데 거기에서 좀 안 좋게 나온다면 좀 합격이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근데 네. 만약 저체중이셔도 뭐 근력이나 이런데 크게 무리가 없고 평균 수준을 유지하신다면 네. 뭐 합격하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남자 승무원 질문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남자 승무원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예비 승무원분들 입장에서 가장 지금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나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걸 남겨주셨네요. 나이가 너무 어리면 채용할 때 별로 안 좋아하나요? 너무 어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네요. 그 나이가 어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보통 그 준비가 덜 되신 분들이 네. 사실 많긴 하죠. 그래서 그런 것만 아니라면 나이가 어린 거에 대해서 뭐 저희가 네. 일할 따로, 수 있는 예, 나이면 되잖아요. 네, 일할 수 있는 나이면 뭐 미성년자다 그러면 좀 문제는 그렇죠. 있을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이런 활동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큰 그럼 문제 이제 어리다는 거는 한 분밖에 없으셨고 다들 이제 많은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죠. 소리호님 남겨주셨어요. 어린 지원자 선호한다고 들었는데 26, 27은 힘든가요? 하셨네요. 이거 말고 네. 또 나이 마지노가 있나요? 아니면 30 이상 신입 지원자 있나요? 신입 승무원 중 가장 나이 많은 분 있나요? 뭐 여승 남승 통틀어서 다 그런 말씀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이거를 저희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일단 저희가 서류를 커트를 할 때는 뭐 저희가 나이를 가지고 자르진 않고요. 네. 그래서 나이보다는 뭐 그분의 전체적인 스펙이라던가 자소서를 어떻게 쓰셨는지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서류 합격자 중에서는 뭐 나이가 30이신 분들도 네. 종종 있고 30 초반대 분들도 네. 계셨어요. 많이 20 계셨어요. 뭐 네. 20 후반대들도 있으시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면접에서 저희가 그런 걸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뭐 다른 지원자분들보다 나이가 많은데 뭐 시니어리티 문제라던가 그 다음에 뭐 근무를 하실 때 뭐 더 나이가 어린 그 상사와의 관계가 좀 문제가 없느냐 뭐 이런 네. 질문들 하고 그 다음에 그 경쟁자와 비슷한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으실 경우에는 네. 좀 준비를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저희가 뭐 나이만으로 자른다라는 건 그렇게 네. 뭐 맞지 않는 정보인 것 지금 같고요. 뭐 매번 서탈하는데 나이가 20대 후반이라서 그런 건가요? 하셨는데요. 저희는 서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아예 나이를 고려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실제로 30대 초반 분들도 서류 합격을 많이 하셨고 면접에 1차 면접까지 가신 분은 있지만 30대가 최종 합격한 경우는 없습니다. 신입으로 지원하셔서 27, 28까지는 계시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그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이 최종 합격까지 하셔서 꼭 다음 채용 설명회 때는 옆에서 같이 케빈 승무원 대표로서 좀 같이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고요. 네, 30대 많이 뽑아주세요 해서 너무 가고 싶어요 라고 하시네요. 이게 실제로 케빈 승무원 현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이가 너무 어린 지원자보다는 예비 승무원보다는 실제로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승무원들이 약간 뭐 사회생활이라든지 업무적인 태도라든지 센스 같은 게 조금 달라서 오히려 일하기는 더 좋다.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 많이 뽑아달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려를 많이 하고 있고 면접관 분들도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이번 채용에서는 조금 더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좀 나가서 서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서류 볼 때 도대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라고 하시네요. 일단 가장 비중이 높은 건 자소서고요. 네. 뭐 저희가 자소서 질문을 계속 바꾸는 이유 중 하나가 자소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겠다라는 그런 저희의 약간 신념이라고 네, 보시면 맞아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소서를 일단 가장 중점을 들여서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네, 많은 지원자분들이
그 자기만의 독창적인 스토리를 쓴다고 쓰는데 사실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네. 그래서 좀 맞아요. 차별화된 이야기를 써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좋은 점수를 받고 네. 그냥 서류에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반면에 뭐 그게 아니라면 사실 거의 비슷한 자소서 네. 내용인 경우에는 뭐 스펙도 어느 정도 좌우를 한다고. 영향이 끼치죠. 뭐 학점이라든지, 왜냐면 네. 학점은 성실성을 이제 반영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점 정도도 자소서를 가장 먼저 보고 학점도 반영을 하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소서를 저희가 진짜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냐면 주말에 같이 만났잖아요, 회사에서. 네. 주말에 각자 열심히 읽으면서. 근데 비슷하면은 눈에 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소서를 자기만의 이야기를 조금 써주시면 확실히 튀고, 그분이 몇 살이든 나이나 뭐 학교나 뭐 2년제, 4년제 전혀 상관없이 아, 이분은 정말 면접을 보셔야겠다라는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자소서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소서 일일이 다 읽나요? 네, 다 읽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학점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넘어가서 학은제, 학점은행제 출신 지원자도 차별 없을까요? 하셨네요. 네, 차별 없습니다. 네, 실제로도 입사를 하셨죠, 직전에. 네, 차별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졸업 후에 공백기가 길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뭐 공백기가 길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 공백 기간 동안에 뭘 하셨느냐가 사실은 맞아요.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만약 제대로 안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갈 수는 있죠. 근데 공백기 기간 중에 무엇을 했고 내가 그 나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잘 설명할 수 있으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란에 기입한 거 증빙 서류를 가지고 와야 되나요? 하셨어요. 일단 서류에 기입해 주신 거는 모두 다 증빙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6주 동안 호텔 실습을 했는데 인턴 근무 경력에 기입해도 될까요? 하셨네요. 네, 뭐 인턴 경력에 기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6주 네. 정도면 뭐 그렇게 길진 않지만 뭐 기입하신다고 해서 그게 뭐 불이익이 있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테니까요. 네. 그래도 기입하지 않는 것보다는 기입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류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 금호 계열은 마른 지원자를 선호해서 몸무게를 기입한다던데 실제로 기재한 몸무게가 합격 불합격에 영향이 있을까요? 하셨네요. 영향이 없었는데 네. 그거마저 저희가 폐지를 했죠. 폐지를 했기 때문에 네.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실제로도 앞니치는 측정을 하지만 네. 몸무게는 측정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네, 그리고 서류와 토익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예. 토익 HSK랑 같이 시험을 봤는데 서류 접수 전까지 결과가 안 나올 듯 합니다. 접수 불가능하겠죠? 라고 하셨네요. 토익 점수가 아예 없으시다면 접수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네. 비슷해요. 해외에서 생활했어도 토익 없으면 지원 못하나요? 지원 못합니다. 그리고 토익 스키핑만 있으면 지원 못하나요? 못합니다. 지원 못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음 채용에서 꼭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토익 500 후반인데 최종 합격이 있나요? 하셨네요. 지금 토익 점수 합격컷 계속 궁금합니다 하면서 올라와요. 500 후반인데 합격하신 분이 있긴 있습니다. 있죠. 뭐 네. 있긴 있는데 네. 그렇게 사실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네. 뭐 엄청 많은 숫자는 아니라서 사실 점수가 높아서 불리할 건 없습니다. 뭐 저희가 점수가 그렇다고 뭐 토익 점수 뭐 만점 이런 사람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높아서 불리할 것은 없기 때문에 만약 시간이 되신다면 토익 점수를 좀 더 올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토익 400대고 토익 스피킹은 레벨 6고 오픽 IM이면 지원해도 될까요? 하셨네요. 이게 약간 숫자가 되게 이상하긴 한데 예, 네. 뭐 일단 토스가 한 레벨 6 정도면 토익이 어떻게 네. 뭐 토익으로 네. 따지면 한 6, 700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어떻게 400대가 네, 뭐, 나오셨나요? 예, 네. 일단 지원을 해주세요. 지원을 네. 해주시고 그 판단은 저희가 네. 뭐 종합적으로 만약 이 외국어 성적 말고 다른 부분에서 괜찮다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시니까요. 네. 지원은 해주시고 나중에 만약 떨어지셨으면 네. 그 토익 점수를 좀 더 올리면 되겠구나라고 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들도 토익 있어야 하나요? 하셨는데 외국인 분들도 토익 있으셔야 하고요. 네. 토익 점수는 제한 없나요? 하셨어요. 제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500 후반이 종종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400부터 900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400이라고 무조건 안 돼 이게 아니라 정말 자소서를 잘 쓰셨고 에어서울에 대한 의지가 보이신다면 뭐 400이든 900이든 합격을 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토익 점수가 면접 시 영향이 큰가요 하셨어요. 면접 시 영향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근데 뭐 토익 점수가 진짜 어떤 두 명의 지원자가 비등비등하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전체 이제 위로 올려야 되는 2차 면접으로 올려야 되는 뭐 인원의 비율을 따져봤을 때 둘 중에 한 명만 올리고 싶다 이럴 때 그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근데 네. 그 토익 점수만을 가지고 저희가 사람을 평가를 하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영어권 국적인데 토익 있어야 하나요 하셨네요. 토익 있어야 합니다. 토익 10월 만료인데 상관없나요 하셨는데요. 토익 10월 만료 상관없고요. 지원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점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중에 지원자 평균 토익 점수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사실 의미는 없지만 한 600 후반에서 700 초반 네.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채용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한 650에서 750 사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년제도 많이 뽑아주세요 하시네요. 저희 뭐 2년제, 4년제 이야기도 조금 이따가 다시 할 거고요. 네. 그러면은 토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신 것 같고요. 하반기 최종 합격하게 된다면 입사 예정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9월 중순에서 말 정도? 근데 확정된 건 아닙니다. 네. 9월이긴 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학점 얘기로 남자 토익 컷 알려주세요 했는데 정말 커트라인이 정말로 없습니다. 아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최종 합격하신 분들 중에 400대인데도 합격을 하신 분들이 있고요. 900 거의 970이었나요? 970이신데도 네,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영어 말하기, 외국어 말하기 가산점이 있나요 하셨네요. 뭐 토익 스피킹 점수가 아까 토익 400인데 뭐 토스 레벨 6 뭐 이런 식으로 네. 약간 두 개가 언밸런스 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만약 토익 스피킹이나 뭐 오픽 점수가 굉장히 높다. 네. 그래서 토익을 어느 정도 커버 칠 수 있다. 뭐 이런 경우에는 가산점을 저희가 드리고는 있죠. 네. CU 알바 경력 15년인데 가산점 있나요 하시네요. 가산점은 저희가 따로 알바에 대한 가산점은 공고에도 없기 때문에 예, 저거는 뭐 제가 네. 근데 대신 그런 건 있어요. CU 알바 경력 15년 동안 어떤 걸 이뤄내시는지를 자소서에 담으시면은 그 자소서는 훌륭한 자소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학점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22님이 남겨주셨어요. 학점이 큰 영향일까요? 2점대 안 되나요? 3점만 넘으면 상관없나요? 하셨네요. 이것도 토익이랑 비슷하죠? 예, 네. 학점 평균은 3점은 좀 넘습니다. 3점 초중반대 정도 돼요. 예, 평균은 3점 넘는데요. 네. 2점대가 그렇다고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3점 초중반대라는 거는 뭐 4점대가 있으면 2점대도 있으니까 3점 초중반에서 평균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학점이 2점대냐, 뭐 3점대냐, 4점대냐 이건 뭐 물론 그 성실성의 척도라는 네. 면에서는 중요할 수 있지만 다른 학점은 더 이상 바꾸기가 어려운 거니까요. 졸업하신 분들 기준으로. 그래서 다른 좀 스펙들을 좀 더 키워주시면 그거를 만회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비슷하게 남겨주셨어요. 인서울 학점 2.98인데 괜찮을까요? 하셨네요. 네, 이게 뭐 2점대라서 조금 남들보다 사실 낮잖아요. 평균 이하니까 대신 자소서를 더 열심히 써주시면은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건 되겠죠. 사실 당연히 놓고 봤을 때 2점대와 4점대가 있으면 4점대가 더 성실하다고 성실성에 있어서 뭐 더 점수를 쳐주는 거는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교내나 교회 장학금 받은 거 적어도 되나요? 하셨네요. 네, 이런 거는 자소서에 어필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거주 지원자보다 경기권 거주자가 더 우대받나요? 하셨어요. 그런 거 진짜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는 고려 아예 안 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에어 서울이니까 서울권 지원자들만 많이 뽑나요? 이러셨는데 그런 것도 전혀 네, 없죠. 그런 것도 없죠. 네, 잘 읽히는 자소서 유형이 있나요? 하셨네요. 한번 제가 생각은 다 해오겠는데. 네. 분명히 잘 읽히는 자소서 유형이란 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한 첫 줄, 둘째 줄 정도 읽었을 때 딱 이거는 뭔가 흥미가 있고 좀 재밌겠다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한 가지 유형으로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게 한 가지 유형으로 고정됐다면 그것도 이제 점점 지루해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잘 읽히는 유형이라는 거는 고정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잘 읽히기 위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쓰고 나시고 퇴고를 여러 번 하시고요. 최종 제출하시기 전에 한 3번 정도는 말로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로 뭐 토익, HSK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읽어보셨을 때 매끄럽게 잘 읽힌다 하면은 저희도 똑같이 잘 읽히거든요. 그리고 뭐 소제목은 뭐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달아주시면은 훨씬 더 깔끔하고 잘 정돈된 느낌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또 분량도 그렇잖아요. 꽉 채워진 그렇죠. 것과 뒤숭숭하게 조금 송송 비어 있는 것과 그렇죠. 봤을 때 꽉 채워져 있는 게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셨겠구나, 조금 더 노력을 하셨겠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네. 자기소개서를 안 읽을 수가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네. 지난번에 막 자기소개서를 막 읽다 보니까 어떤 소설의 한 구절을 컨트롤 CV를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붙여드리면 네. 그 불공평하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되죠. 자소서를 읽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악용하시는 분들이 네. 있으시기 때문에 자소서를 안 읽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악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소서를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읽다 보면 네. 저희가 진짜 관심이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읽는 경우가 있고 막 읽다가 무슨 뭐 오타 많고 타 회사명 기입하고 그러면 저희가 그냥 읽다 그냥 넘어가 버리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자소서를 읽는 이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지난번에도 저희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직전 채용 때 서류 읽으면서 둘이서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읽다가 항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읽었는데 조금 있다가 다른 분 거에서 완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죠. 근데 뭐 그냥 의미 없이 지원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과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분 거와 이분 거가 네 항목이 다 똑같진 않지만 이렇게 뭐 한 항목씩 완전히 일치해버리는,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뭐 이런 경우가 읽어서 정말 자소서에 열심히 집중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좋은 점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서 일찍 내는 것이 유리한가요? 라고 하셨네요. 지원서를 일찍 내시면 면접을 앞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을 하시기에 면접을 앞조에서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원서를 일찍 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험번호 순이니까요. 네. 그리고 자소서 평가 같은 경우에도 먼저 내시는 분을 먼저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나중에 지원이 마감되면 그거를 쭉 내려받아서 이제 읽게 되는데 아무래도 수험번호 순으로 정렬이 되다 보니까 앞쪽에 지원하신 분들 거를 먼저 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먼저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해 주셔야 될 점이 마지막 날 지원을 제일 많이 하시죠. 근데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는 언제 서버가 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좀 지원은 최소한 하루 전에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전화가 오잖아요. 네네. 쓰고 있었는데 5시가 넘어서 못했어요. 근데 저희가 그분께만 기회를 드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미 지원해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너무 촉박하게 하시지는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자소서 내용에 타 회사명 기입하면 안 되나요? 하셨는데 기입하시면 이제 거의 서류 탈락의 길로. 혹시 그건가요? 에어서울에 지원을 했지만 아시아나 항공의 뭐 어떤 점을 우리 에어서울도 착안을 해서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상관없죠. 예, 그런 건 상관없죠. 저희가 상관없죠. 그냥 뭐 타 회사 명이 들어간다고 그걸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뭐 타 회사의 좋은 점을 배우자 그러면 저희가 그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종종 읽다 보면 마지막에 잘 가시다가 뭐 에어 부산의 승무원이 되겠습니다. 뭐 진에어의 승무원이 되겠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꼭 매 채용마다 한 20분, 30분 이렇게 나와요. 네, 맞아요.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열심히 공들여서 써주시다가 마지막에 수정을 안 하셔가지고 그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바로 탈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어서울에 소속된 외국인 승무원 있나요? 하셨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자격증도 가산점 있나요? 하셨어요. 아까 외국어 자격증 통일된 부분이에요. 네, 뭐 저희가 일본 노선이 제일 많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어를 잘 하시면 가산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 관련된 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라는 문항이 있죠. 이번에 네. 뭐 진짜 정말로 세상 힘들었던 일 써도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그거를 적어 달라고 저희가 그걸 낸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힘든 일이 있으셨고 그거를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에 그게 따라서 중요한 거죠. 네.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격이라던가 이런 걸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꾸며 쓴다기보다는 본인의 실제 경험을 써주시는 게 네.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가면 저희 둘 볼 수 있나요 하셨는데, 네, 저희 둘 보실 수 있으니까 꼭 서류 합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소서 그러면 잘 써주셔야 되고요. 네. 담당자분들 화이팅 하세요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시간이 조금 촉박해진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면접 진행 중에 토익이 오르면 점수 제출 가능한가요 하셨어요. 제출은 가능은 한데 네. 저희가 그걸 반영해드리지는 못합니다. 네, 그리고 자소서가 지난번과 두 항목은 같지만 두 항목은 새로워졌잖아요. 네. 그래서 두 항목 같은 항목은 똑같이 써도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많아요. 사실 뭐 똑같이 저희가 쓰지 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네. 똑같이 쓰지 말라고는 하진 네. 않겠는데 만약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적으셨는데 그 정보가 과거의 정보고 그쵸.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다음에 너무 과거의 정보라서 이제는 네. 좀 지루하다. 이렇게 네. 되면 평가가 낮아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합격하셨던 자기소개서여도 이번에는 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떨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재지원자인데 자소서 답변 좀 해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인데 그대로 쓰면 탈락할까요? 하는 거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바꾸기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왜냐면 4개월 차이밖에 안 나니까요. 근데 이제 조금 단어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조금씩은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너무 100% 복붙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자소서에 대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민트원정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민트원정대 활동 시에 서류 가산점 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자소서에 접목하면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저희 에어서울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자소서에 기입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만큼 사소한 것이지만 에어서울에 이만큼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으시구나 라는 부분을 감안해서 자소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 반영되니까 써주시면 되겠고요. 면접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네. 서류 합격 시 면접 점수 리셋되나요? 뭐 아니면 누적되나요? 라고 하셨나요? 네. 면접에 올라가시면 네. 서류 점수는 리셋이 되고요. 대신에 서류에서 그 자기소개서에서 뭐 마케팅 아이디어라던가 뭐 자기소개에 좀 특이한 점들이 있다면 그게 면접에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영향이 없다고 보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서류 점수를 뭐 면접관들에게 공개를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리셋이 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서류 점수는 공유를 안 하지만 서류 그 자소서는 가지고 계시거든요. 면접관 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좋게 평가한 자소서라면 면접관 분들도 좋게 평가를 하시겠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면접이 키 순서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한 특정 키 그룹을 묶은 다음에 거기에서 수험번호 순으로 정렬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험번호가 아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60부터 뭐 몇 이렇게 해서 그게 수험번호 순으로 묶이고 뭐 70부터 뭐 75 뭐 이런 식으로 수험번호 순으로 묶이고 뭐 이런 식으로 묶여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마케팅 제한 그 항목이 있잖아요. 그거 마음에 안 들어서 점수가 낮을까요? 불합격한 걸까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 어떤 제한도 저희가 감히 이 실효성을 평가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중요하지 않고 얼만큼 회사를 조금 알아보고 제안을 하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미 저희가 시행을 하고 보도자료도 많이 나간 건데 이걸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만 아니라면은 모든 아이디어는 다 좋게 평가를 드리고 있고요. 무릎 붓는 거 중요시하나요? 이렇게 왜 중요한가요? 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면접관 분들도 그렇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말씀하시거나 평가하시는 적이 없거든요. 네, 저도 일단 안 그래도 저도 다리가 안 붙어가지고 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건강에 좋다니까 교정을 하는 게 건강에 좋다니까 저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대로 살아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이렇게 한 거고요. 면접에서 어느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봤는지 요거는 저희가 면접관님 모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승 얘기 좀 할게요. 네. 답변 부탁드려요. 봉사활동 서류 제출이 힘듭니다. 오래 활동했는데 못 쓸까요? 서류 제출이 아예 불가능한 거면 어쩔 수 없는데 웬만하면 서류가 있으면 좋죠. 왜냐면 증빙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도 일단은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승 얘기 해볼게요. 왜 적게 뽑으시나요? 하시네요. 일부러 뭐 적게 뽑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정해진 비율 있나요? 하셨는데 전혀 없고요. 이번에는 뽑지 말자, 몇 명 뽑자 이런 게 아니라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준비된 지원자시면 확실히 뽑는 거고, 그래서 한 번에 지지난 채용 때는 갑자기 3분이 채용되시기도 했고, 지난 채용 때는 뭐 이미 아시다시피 한 분도 채용이 안 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분들이 지원을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뭐 부연 그렇죠. 설명이 있을까요? 뭐 사실 어떤 분들이 지원을 해주시냐에 따라서 네. 많이 달라지긴 하죠. 그것들이 저희가 뭐 안 뽑고자 해서 안 뽑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면접에서 막상 결과가 안 좋게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뭐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남자 승무원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는 저희가 면접관분 저희 팀장님께 한번 답변을 네.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거는 네. 저보다는 팀장님께 네. 나중에 물어보시면 그거는 넘겨보도록 하겠고요. 사투리 섞어도 괜찮을까요? 네. 손님 저희 기내 고객 상대할 때 문제가 없는 정도면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흉터는 아까 말씀을 드려가지고 시간 관계상 저희 풀 영상 올라오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어부산 아시아나 항공의 지원자 및 현직 정보 공유하나요? 하셨어요? 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네, 딱딱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경쟁률과 서류 합격률 물어보시네요. 서류 합격률은 지원자 수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퍼센테이지는 계속 달라지고요. 근데 저희가 뭐 면접은 딱 정해진 일수, 네. 3일 안에 보기 때문에 3일 안에 볼 수 있는 최대한의 인원을 저희가 서류 합격을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류 인원은 뭐 1,500에서 2,000명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긴 네. 한데 네. 뭐 합격률은 계속 바뀐다고 할 수 네. 있겠죠. 1,500분에서 2,000분 정도 서류 합격 예정인데 이제 얼마나 지원해 주시는지에 따라 그 합격률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합격률을 말씀을 못 드리지만 1,500분에서 2,000분 정도가 1차 면접에 임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근데 사실 정해진 건 아닌 게 네. 뭐 만약 지원자 분들이 3,000명도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1,500명을 네. 붙일 수는 없죠.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네. 지원자 수가 몇 명이 되느냐 네.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2년제, 4년제 얘기해 주세요 하셨어요. 4년제, 2년제 저희 비율 뭐 정해놓거나 일부러 뭐 4년제를 더 조금 뽑고 2년제 많이 뽑고 이런 거 전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난번 채용 때도 한번 그 채용 설명에서 말씀드린 네. 것 같은데 저희가 2년제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네. 저희가 그걸 정해놓고 뽑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원하시는 비율로 따지면 2년제 분들이 더 합격률이 높은 편입니다. 아까 그 네. 왜 면접을 키순으로 보는 거냐고 이렇게 질문을 네네네네. 댓글 남겨주신 분이 있으셔가지고요. 사실 저희가 2016년에 처음에 케빈 승무원을 뽑을 때는 키순으로 면접을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합격하신 분들이나 그 다음에 그때 지원하셨던 분들이 좀 다른 데는 키순으로 보는데 뭐 에어솔은 그럴 계획이 없나요? 라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면접 때 그 순을 좀 했던 게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시다가 이런 거는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네. 그걸 받아들여서 다음번 채용 때 하고 네.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채용 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번 질문을 좀 많이 드렸었죠. 식사는 하고 오셨어요? 이렇게 질문 많이 드렸는데 네. 식사 못했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게 혹시 저희가 몸무게를 몸무게를 재는 것 네. 때문에 그런 건가 싶어가지고 맞았어요, 이번에는 그게. 네, 신체 그 계측 때도 체중은 재지 않을 생각이고 지원서에도 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많이 면접에 오셔서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태석 선이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면접 때 뵙게 되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아마 그리고 여러분께서 1차 면접 때 면접관으로 등장해 주실 저희 이제 너무 유명하신 에어서울 강승우 경영지원 팀장님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에어서울 경영지원 팀장 강승우입니다. 네, 저희가 일단 미리 접수된 질문부터 팀장님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실무 면접 때 쳐다보시지도 않으시고 답변도 막 몇십 초 내로 하라고 하시던데 지원자 입장에선 너무 허무해요. 뭘 보시고 뽑나요? 라고 하시네요. 예, 앞서 김태석 사원이 이제 그
서류 작성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면접 위주로 제가 네. 말씀드릴 텐데 면접관들이 너무 짧게 보지 않느냐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느냐는 질문을 저도 사실 많이 받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물론 이제 한정된 시간에 그 많은 지원자들을 면접을 보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희 면접관들이 이 8분 정도 한 조에 면접을 보게 되는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계속 나누다 보면 우열을 가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 모든 분들이 다 한 분 한 분이 다 진짜 놓치기 아쉬운 지원자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막고자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을 딱 한정을 두고 짧은 시간에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답변에 대해서 뭐 솔직함이 느껴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러 시간을 좀 줄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질문이 왔는데 결국은 솔직한 답변을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면접 때 진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무엇일까요? 라고 하네요. 지금 저희가 서류 입사 지원서 검토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사실 면접도 시작은 자기소개서부터라고 저는 네.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네. 저희 면접관들이 짧은 시간에 면접을 보는 만큼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자기소개서 내용 중에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얼마큼 진솔하게 작성해 주시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네. 그 준비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면접 질문을 받을 건지 예상 질문을 미리 숙지를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놓으시면 네. 그게 훌륭한 답변이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샵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직접 헤어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혹시 아니면 샵에서 받은 거는 선호를 안 하시나요? 이러시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0년 전에 그쵸. 면접을 보다 보니까 네. 아 이분은 샵에서 받았구나, 이분은 본인이 했구나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네. 실제로 면접관 분들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네. 그리고 또 샵에서 받으셨다고 해도 그게 이렇게 뭐 확 티가 나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게 가점이나 뭐 혹은 감점은 있지는 않아요. 네. 오히려 그 항공학과 전공이신 분들은 본인들이 훌륭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훈련이 하거든요. 많이 배웠으니까요. 그 획일적인 그런 화장법보다는 본인에 맞는 이미지에 맞는 그런 화장법을 가장 잘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기 때문에 네. 솔직히 저는 그 전공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대신에 이제 본인이 화장이 너무 미흡하다, 누가 봐도 이건 준비가 좀 덜 돼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네.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한편으로는 도움이 되실 거라 네. 생각을 합니다. 면접에서 꼭 뵙고 싶다는 의견이 되게 많고요. 팀장님 네, 혹시 다른 지원자가 대답을 할 때도 계속 치아미소 하고 있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아요. 저도 강조하는데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답변하는 친구만 보진 않아요. 그 옆에 있는 분들 혹은 답변을 경청하는 태도까지도 저희가 면접에서 보고 있거든요. 한 10분 혹은 15분 정도 시간인데 그 정도 시간에 준비가 미소를 못 짓는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비행하는 몇 시간의 동안에 서비스를 할 수 있겠냐라는 면접관으로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면접 시간 그 안에서는 계속 웃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치아미소에 대한 진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셨던 것 같고요. 저는 못합니다. 네? 팀장님은 못하신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렇게 있나 봅니다. 네. 이번에 뽑히면 몇 기 승무원인가요? 하셨나요? 9기고요. 면접 답변 짧게 하라고 하시는데 너무 짧게 하면 성의 없다고 느껴지시지는 않나요? 하시네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거 어렵네요. 너무. 저희가 짧게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단어로 그냥 끊어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긴장을 하셔서 준비되지 않은 질문이 갑자기 들어와서 긴장하시다 보니까 이제 예 아니요식의 그냥 짧은 단답형의 그런 짧은 답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거는 정말 네. 제가 권하지 않는 네. 방법이고요. 항상 그 무슨 질문을 받을지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본인의 의견을 한 1분 내외, 30초 내외에서 딱딱 정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답변입니다. 네, 1분 내외, 30초 내외, 네. 30초 내외. 면접관들이 먼저 말씀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1분 내외, 혹은 이 답변은 30초 내외 해주세요라고 네. 하면 그 시간 내로 이게 너무 짧지도 짧아서도 안 됩니다. 그쵸. 다시 말씀드리지만 30초 내외가 적당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지금 손 제스처 되게 많이 하는데 찔리네요. 면접 때 손 제스처 많이 하면 감점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없습니다. 예, 없고요. 네. 대신에 저도 많이 하네요. 지금 보니까. 네, 되게 많이 하네요, 저도 저희가. 모르는데 네.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적절하게 표현하시는 거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이제 너무 이게 오버되는 네.
죄송합니다. 좀 차례차례로 그런 표현은 사실 네. 그렇게 지양해 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적정한 선에서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그 제스처가 듣는 사람한테 공감이 된다면 그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리고 남자 지원자 관련된 게 많아요. 저도 아까 네. 좀 많이 네. 봤습니다. 남자 지원자 메이크업 받으면 어때 보이시나요? 남자 지원자 메이크업이요. 하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신데 똑같습니다. 큰 차이는 안 나지만 본인이 너무 준비 안 됐다고 생각이 되시면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네. 대신에 아까 제 생각나는 김에 네. 말씀드리면 남자 지원자분들에 대해서 왜 적게 저희가 뽑느냐, 왜 적게 안 뽑느냐라는 뽑느냐. 질문 많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저도 면접을 봤는데 남자분들은 지원자 중에서는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내가 반드시 승무원을 해야 되겠다, 에어소블에 꼭 취업을 하고 싶다 이런 절실함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사실 여자분들보다는 적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채용되는 인원들도 네. 결국은 적던데 네. 실제로 남자분들은 내가 승무원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부터 더 간절하게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그러신 건 아니지만 일부께서는 그냥 넣어보자 하고 넣으신 것 같은 분들이 굉장히 그런 많았기 느낌을 좀 때문에 받았습니다. 네, 예. 그랬던 거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분들이 정말 간절한 분들이 많이 꼭 지원을 해주셔서 많이 채용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한 두세 개만 더 받아주실 네, 수 있으신가요? 네. 오늘 정말 도움이 되는 답변이 많은 것 같습니다라는 반응이네요. 감사드리고요. 팀장님 네.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면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지원자가 있으실까요? 하셨네요. 예, 상대적으로 여러 번 계속 질문 제가 받았었는데 네. 저희 재지원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다고 몇 번을 말씀을 네, 드려도 진짜. 지금 계속 또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네. 누군가는 재지원에 대해서 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그쵸. 판단을 하시는 것 네.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가 한 3번, 4번째 지원해서 되신 분들이 네. 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간절함을 제가 봤거든요. 마지막까지 그 면접장을 치우고 저희가 청소하는 동안에 같이 치우고 의자 같이 나르시고. 나르고 네. 그러고 같이 나갔는데 결국은 마지막 합격에서 제가 봤습니다. 네. 그런 지원자분들이 저희는 약간 소름 돋았어요 지금. 많이 근데 진짜 기다리고 있는 있어요. 분들이니까요. 네. 뭐 꼭 다 그러시라는 건 아닙니다. 면접 네. 끝나시면 빨리 나가시는 게 맞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가 그런 간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네. 좀 지원하시는 분들이 준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분은 이제 마지막 타임이셔서 마지막 그럴 타임이었어요. 수도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또, 기억에 좀 네, 남는 또 거예요. 너무 네. 막 다 남아서 이렇게 하시고 계실 필요 없으세요. 그렇게 전혀.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네, 절대. 전혀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남자 승무원 뽑는 기준 따로 있나요 하셨는데 따로 없습니다. 없잖아요. 뭐 이거는 성별에 관련된 문제는 아닌 것 아닙니다.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교정기 불이익 있나요? 이거는 없습니다. 네, 예. 지금 없습니다. 실제로 면접에서 교정기 차고 오시는 분들도 네. 계신데요. 저희가 교육 끝나고 비행 투입 시 전까지만 교정기가 뭐 이제 뗄 수 네. 있는지 네.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그러시면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남승무원 비율 높여주세요, 팀장님. 노력하겠습니다. 하시네요. 예, 네. 대신에 네.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같이 함께 같이 함께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네, 그리고 좋겠습니다. 팀장 하나만 더요. 남성 지원자도 치아 미소 하는 걸 선호하시나요? 하셨네요. 선호합니다. 음. 예. 대신에 어울리는 미소를 지으실 수 있도록 너무 어색하죠.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이거 나이에 대한 거 계속 올라오는데 저희 진짜로 나이 제한 없으니까요. 이거 넘어가겠고요. 외운 답변보다는 자연스러운 답변 선호하시나요? 네, 강조하는 바입니다. 네,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소개서 중심으로 네, 무슨 질문이 와도 30초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외우지 마십시오. 외우면 중간에 말씀하시다가 막힙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이 시간 전에 방금 네. 언론사 인터뷰 잠깐 했었는데 네, 네. 외운 답변은 도저히 답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답변을 결국에는 못하고 자연스럽게 하셨던 거. 거기다 본인이 또 긴장까지 더해지면 그 부분은 답변을 아예 못하실 수 있고요. 네. 그 면접은 낭패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읽으세요. 자기소개서 쓰신 걸 계속 읽으시고 질문에 대해서 연습을 계속 해보시면 네,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외워진 답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준비되지 않은 지원자라는 게 면접관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어떤 모습일까요? 하시네요. 답변이 준비가 안 된 거죠. 어차피 면접에서 보는 거는 자기소개서 내용에 서류 심사를 통과하신 분들이 면접을 보기 때문에요. 자기소개서가 통과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의 기본 스펙은 갖춰졌다는 얘기거든요. 그 통과하신 분들끼리는 결국 얼마나 준비가 됐냐, 네.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서 혹은 네. 내가 지원한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왔느냐를 네. 면접관분들은 10분, 15분이면 판단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 저도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네. 하고 있었어요. 네. 서류부터 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네. 나는 키가 안 돼서 안 돼, 나는 몸무게가 안 돼서 이 회사는 안 돼, 나는 토익이 안 돼서 안 돼, 안 된다는 걸 찾지 마시고요. 저희가 찾는 인재상은 내가 하고 싶은 업무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왜 이 회사, 우리가 지금 이 SNS 채용 설명회를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다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저희 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그 왜곡된 정보들이 돌아다니는 맞아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네. 내가 되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아까 그 CU 아르바이트 15년 네. 저는 자소서 봤으면 저는 합격. 맞아요. 줬을 자소서에 겁니다. 따라서. 네.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 그런 회사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귀여우세요이라는 반응이 막 있네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혹시 가셔야 되죠? 아니요. 뭐, 진짜요? 네. 그러면은 실무 면접에서 뭐 보는 건가요? 실무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이 네. 캐빈 승무원으로 근무하실 수 있는지 음. 그런 자세가 멘탈과. 돼 있는지 준비가 돼 있는지를 보고요. 임원분들 저희 대표님하고 임원분들께서 보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인성을 위주로 보시게 됩니다. 네, 임원 면접에서는 인성을 주로 보시고요. 실무 1차 면접에서는 이제 승무원으로서 업무를 할 수 있는 태도와 자질이 되어 있는지를 보신다고 하셨고요. 팀장님 아까 답변하신 거 진짜 너무 멋있다고 에어서울 사랑해요 뼈를 묻겠습니다. 진정으로 소통하는 에어서울이네요 라는 반응이네요. 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팀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팀장님, 네, 마지막으로. 저 에어서울 인재상을 보실 테니까 한번 보시고 네. 부합하도록 이런 저희 지금 승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과 같이 네. 근무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지원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아마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기다리셨던 시간일 것 같아요. 에어서울 KBN 승무원 김은나 승무원과의 만남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승무원이죠. 에어서울 신입 승무원 1기예요. 신입으로 1기로 2016년 8월에 입사해서 2017년 8월에 정규직 전환을 이루어낸 케빈 승무원 김은나 승무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에어서울 신입 1기 승무원 김은나 승무원입니다. 네,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입 1기 승무원이시죠? 네. 오늘은 비행 대신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됐어요. 많은 예비 승무원 분들의 기분이 좀 어떠세요? 비행하면서 조금 초심을 잃기도 했는데 그쵸? 이걸 준비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고 오늘 맞아요. 답변 열심히 드리고 가겠습니다. 실제로 김은나 승무원이 그러더라고요. 거의 3년 전 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면접 어떻게 받은지 기억도 안 나요. 뭐 무슨 질문이었죠? 하면서 되게 걱정 많이 하면서 신입 승무원, 뭐 선배 승무원들한테 다 물어가 보면서 공유하고 정보하고 공부를 진짜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16년 7월에 제가 입사를 하고 저는 일반직으로 입사를 하고 김은나 승무원은 16년 8월에 입사를 했는데 둘 다 지금 3년 차인데 사실 이렇게 만날 기회가 흔치 않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에어서울 대표 승무원으로 만나서 같이 진행을 하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지난번에 김윤정 승무원은 비항공과 출신이었고요. 이번에 김은나 승무원은 항공과 출신으로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비항공과를 안 뽑겠다는 말씀은 아니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네, 그러면 먼저 남겨주신 질문들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다른 분들이 답변할 때도 치아 미소 하셨어요? 라고 하시네요. 저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네. 저를 짧은 시간 안에 네.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기할 때도 계속 미소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얼굴도 예쁘고 치아 미소도 예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케빈 승무원, 에어서울 케빈 승무원의 합격자들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셨네요. 이거 지금 어렵죠? 어려운데 네. 제가 이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네. 최근에 같이 비행했던 네. 신입 승무원분께 음. 여쭤봤더니 자기 기수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조금 키가 작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60 초반인 분이 많으시다고 맞아요. 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키에 대해선 걱정 안 하셔도 되지 맞아요.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혹시 김은나 승무원은 몇이실까요? 저는 167입니다. 67, 진짜 크시네요. 하지만 가장 최근에 입사하신 분들은 160 초반대가 네, 많으시고 많다고 150도 계시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반응 난리 났어요. 너무 미인이세요. 꼭 뵀으면 좋겠어요. 웃는 거 너무 아름다우세요. 막 엄청 예쁘네요. 난리 났습니다. 네.
진짜 예쁘고요. 최근에 우리 에어서울 캐빈 쪽에 변화가 많다고 들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캐빈 서비스 팀에서 네. 아무래도 승무원들 목소리를 들으려고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기분 전환을 네일로 하고 싶다고 말씀드려서 너무 귀여워요. 좀 귀여운 네일 알록달록하게 해봤고 네. 저희가 이렇게 카라를 착용하고 네. 일을 하게 되면 조금 더운 부분이 있어요. 땀이 안쪽에서 나기도 해서 네. 그래서 여름 하계 기간에는 카라를 좀 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거를 쿨비즈, 쿨비즈. 쿨카라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용어를 하고 있고요. 이거 네일 한 번만 이렇게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민트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아직도? 네, 많이 계시는 것 네. 같아요. 사원증 너무 예쁘다고, 그리고 분위기가 너무 참으시다고 계속 올려주시네요. 학원 다녀야 할까요? 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학원은 좀 획일화된 답변을 그쵸. 조금 만드는 것 그쵸, 같아서 그쵸. 그냥 본인이 혼자 준비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계 착용은 어떤가요? 하셨어요. 지금 되게 얇은 걸로 착용을 하고 계세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저는 좀 작은 게 예쁜 것 같아서 진짜. 거의 시계 안 보일 정도 아닌가요? 이 정도면? 보기 힘들긴 한데 승무원이 정시성이나 좀 시간을 많이 보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시계를 착용하는 게 조금 더 시간 관리를 하는 이미지를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에어서울 분위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발 이러셨네요. 저희도 제발 많이 지원을 해주셔야 저희가 많이 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 복장 제한 없나요? 하셨어요. 면접 복장 어떤 거 입으셨어요? 그때는? 저는 그냥 흰 블라우스에 네. 검정색 치마로 입고 갔는데 네. 그렇게 입지 않으신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맞아요. 보통은 흰색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 입으시는데 간혹 민트 치마 입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핑크 치마도 있었고 빨간 치마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들 입고 오시고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이제 후배들 보면은 차분한 이미지의 승무원이 많은가요? 아니면 밝은 이미지의 승무원이 많은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각자의 매력이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의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네. 조금 밝고 먼저 다가오는 좀 긍정적인 분들이 네. 일하는데 조금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김은아 승무원처럼. 저의 개인 취향. 네. 그렇고 네. 면접실 잠시만요. 남자 머리 규정 있나요? 하셨는데 요거 먼저 답변을 드리면은 남자 머리 규정 전혀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냥 정돈되게 깔끔하게 많이 하고 오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에어서울은 머리 뽕 못 넣고 가르마 타지 않는 것이 규정인가요? 라고 하시네요. 지금 헤어스타일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어울리는 게 가르마 없이 그냥 올백 머리라고 생각해서 하고 다니는 거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가르마에 조금 뽕 넣어서 포니테일 하시기도 하고 쪽머리 하시기도 합니다. 쪽머리도 계시고 또 단발도 많이 하시잖아요. 단발머리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요즘. 네. 포니테일 너무 잘 어울리시고 그리고 연베이지 치마도 괜찮나요? 하셨는데 네, 연베이지 치마 복장은 정해진 거 절대 없고 본인께 가장 잘 어울리시는 걸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가 너무 큰 여자 승무원도 불이익 있나요? 하셨어요. 불이익 전혀 없고요. 큰 분 계시잖아요. 저희 최혜지 승무원도 되게 네, 크시죠? 네, 그쵸? 네. 네. 175 네. 이후로 알고 있는데 좀 네. 내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75이지만 네. 한 4 정도로. 네. 근데 저희 불이익 같은 거 전혀 없고요. 네. 작아도 불이익 없고 커도 불이익 없습니다. 단발머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데 그냥 단발머리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길지만 않으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항공과 맞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이건 아까 답변을 안 드렸네요. 실제로 저희 지원해주시는 분들을 보면은 비항공과가 오히려 더 많은 편입니다. 비슷하긴 한데, 네. 실제로 어떠신 것 같아요? 현업에서 봤을 때? 저희 동기 같은 경우에는 네. 항공과가 많았고 신입승무원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네. 비전공인 분이 더 많다고 많죠. 네. 들었습니다. 네, 요새는 비항공과, 왜냐면 항공하면 종합예술이니까요. 네. 그렇다고 저희가 뭐 이전공, 이전공에 따라서 비율을 두고 채용을 하진 않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입꼬리가 약간 비대칭인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업의 입장에서? 저는 그냥 대칭을 이뤄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웃을 때 어색하지만 않으면 네.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꼭 선배님으로 뵙고 싶어요 라는 반응이 계속 줄을 잇고 있네요. 면접을 위해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신경 쓰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무표정으로 있다가 이제 면접 시에만 웃으려고 하니까 잘 웃음이 안 나오고 그쵸. 어색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할 때는 이제 뭐 드라마를 본다 했을 때 드라마 뭐 시작부터 끝까지 좀 미소를 유지하고 1시간 동안 보기도 했었고 뭐 그냥 길을 걸어 다니면서도 웃고 다녔던 것 같아요. 꿀팁이네요. 약간. 꿀팁입니다. 네, 꿀팁이네요. 드라마 처음부터 끝까지 웃고 있기 진짜 힘들겠네요. 유지해보기. 네, 근데 어렵고. 그렇게 하면 습관이 돼서 훨씬 네, 훨씬 면접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편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면접복은 조금 타이트한 게 좋을까요? 아니면 널널한 게 좋을까요? 하셨는데 요거는 보통은 너무 타이트한 거는 별로 비추천하고요. 보통 딱 핏되게 그렇게 말하죠. 핏되게 입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내 남승무원 몇 명 있나요? 하셨어요. 저희 4분 계십니다. 아직 네, 4분 얼마 없으시죠? 근데 기다리시잖아요. 사실 너무 선배 기다리고 입장으로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도 조금 남승무원 얘기 좀 해주세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남승무원 제가 네. 4분 계신데 네. 보통 키가 어떻게 되냐고 여쭤봤더니 네. 뭐 180 정도 평균인 것 같다고 하셨고 아직 4분밖에 없어서 네, 평균의 의미가 없긴 네. 한데 네. 남승무원이 아무래도 분위기를 좀 다르게 하더라고요. 비행하면은 투입이 되면 조금 분위기가 더 밝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어서울도 기다리고 있고, 네. 저희 KBN 승무원분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언제든 환영이고. 기내 몇 명 근무하나요? 하셨네요. 저희 보통은 4명 근무하고요. 기종 하나 다른 게 있어서 5명이 근무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치아미소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시네요. 혹시, 지금 계속 하고 계셨는데, 네. 못 보셨나요? 네, 계속 하고 계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봤어요. 엄청 끊겨서 하셨는데 이게 아마도 지금 가지고 계신 핸드폰의 문제일 거예요. 왜냐면 다른 분들은 잘 보고 계시니까요. 네, 그리고 여자 키도 암묵적으로 걸러지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없습니다. 그리고 자소서 쓸 때 팁 같은 거 조금 현직 승무원께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 봐요? 팁이라고 하면 제가 잘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저의 솔직한 사례를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솔직한 경험, 사례가 중요한 것 같고요. 피부 어두운 승무원도 있나요? 하시네요. 있습니다. 그게 피부에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어두우신 분도 계시고 밝은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어문학과는 면접 때 시키나요? 있어요. 요거는 뭐 토익이 진짜 막 만점에 가까우신다든지 아니면 뭐 태국어 통번역이라든지 조금 많은 분들이 전공하시지 않는 분야라면은 시키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트팀 서비스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특화 서비스 말씀하시는 네. 저희 SNS 특화팀을 현재 활발하게 운영 중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민트 나래라고 봉사 동아리가 있어요. 사회활동 공헌하고 있고 이제 에어서울만의 특별한 특화팀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뭐 장기나 특별한 거 있으시면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직자로서 느끼는 에어서울의 가장 큰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많죠. 많은데 네.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큰 장점이라고 하면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 같은 예를 들어보면 한 4일 정도 좀 긴 체류가 있는 비행이 있는데 가기 전에 회사 가까운 마트에 가서 같이 장을 봤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네요. 해외에서 김치찌개도 끓여 먹고 같이 얘기도 하고 하니까 비행이 재밌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선배잖아요. 이런 선배밖에 없으니까 신입으로 들어오시면 진짜 분위기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보셨죠? 단점도 얘기해주세요 하시네요. 단점도 있죠, 분명히. 신생 회사잖아요. 네, 있죠. 뭐가 있을까요? 에어서울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승무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체력 관리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조금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좀 저는 비행하면서도 좀 수영으로 단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력 관리가 조금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취미랑 특기 뭘로 쓰셨어요? 취미 특기 너무 3년 전 얘기긴 한데 수영 말씀하셔가지고 수영 쓰셨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취미로는 사진 찍기 정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게 미소 준비하기도 했고 아무래도 제 모습을 못 보다 보니까 좀 동영상으로 찍어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어색한 부분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동영상으로 많이 찍고 선배님으로 만나보고 뵙고 싶어요 라고 하시고요. 또
선배님으로 만나 뵙고 싶어요 라는 댓글이 계속 올라오는데 김은나 승무원은 이제 후배로 만나보고 싶은, 만나 뵙고 싶은 후배들의 이런 그런 성향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저희 에어서울 대표님도 보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면접에도 굉장히 영향이 많이 끼칠 거예요.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도 실수를 하지만 실수에 당황하지 않고 그냥 긍정적으로 네.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는 좀 적극적인 분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적인 분, 네. 무슨 느낌인지 네. 완전히 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기시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친한 동기분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에어서울에 어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고 자랑 좀 해주세요. 승무원 하다 보면 비행하고 이제 쉬는 날 쉬기만 하고 해서 취미생활이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 친한 동기는 사진을 취미로 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이제 비행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뭐 해외 풍경을 찍기도 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 사진도 찍어줘서 에어서울 약간 사진 작가로 맞아요. 불리는 승무원이 있습니다. 인스타에서 저도 여러 번 봤어요. 아, 진짜 모든 케빈 승무원 되게 예쁘게 잘 네. 그런 이미지를 담아주셔서 좋은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동기도 있을까요? 한번, 네. 지금 또 질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네. 면접 보실 때 본인만이 가지고 계신 강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하셨네요. 강점이라기보다는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는지 했을 때 무조건 먼저 손 손 들어서 얘기 드리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적극성을 정말 좋게 네. 높게 평가하셨던 것 같고요. 몇 살 때 입사하셨나요? 하시네요. 저는 25살에 입사했었습니다. 25살에 입사하셨고 네. 그리고 합격하실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나요? 하시네요. 사실 어떠셨어요? 못 받았어요. 아 진짜요? 네, 저는 마지막 임원 네. 면접 후에 제가 떨어졌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혼자 막 음악 들으면서 울고 어머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만의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질문이 와요. 신입이나 동기로 뽑혔을 때 제일 나이 많은 사람 몇 살인지 요거는 저희가 15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채용했을 때 봤을 때는 28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28 이후인 분들도 많이 입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면접 준비 얼마나 하셨나요? 하시네요. 제가 2월에 졸업을 해서 입사는 8월에 했으니까 반년 정도였던 것 같고 항공운항과다 보니까 4년 동안 또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네. 그리고 면접 때 앉아서 보나요? 일어서서 보나요? 하셨는데 저희는 1차 면접, 2차 면접 다 일어서서 보십니다. 이런 댓글 있어요. 저번에 괌 비행기에서 봤던 승무원이에요. 너무 잘 웃으시고 친절했어요. 박수 칩니다. 이 부분에서 네, 댓글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역시 에어서울 캐빈은 근데 다 그러시잖아요. 굉장히 친절한 편이라는 네.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김은나 승무원뿐만 아니라 다들 네, 좋은 평가를 되게 많이 받고 계시고 동안이세요 하시네요. 혹시 자격증 뭐 있으신지 궁금해요 하십니다. 제가 입사할 네. 당시에 자격증은 따로 없었고 그냥 네. 토익 네, 정도 있었어요. 자격증 저희 네. 크게 네, 문제되지 신경 안 않을 것 써요. 같습니다. 네. 네. 입사하신 분들 봐도 별로 없잖아요. 네. 네. 지금 근무 중인 남자 승무원분들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하셨네요. 뭐가 있을까요? 공통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래도 좀 사교성이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친화력도 좋고 네. 뭔가 적극적이고 활발하신 네. 분들. 네. 그리고 많이 마르면 안 좋은가요? 하셨어요. 그거는 업무에 조금 지장이 있지 않는 이상 네, 괜찮을 것 그렇게 같습니다. 네. 아까 취미 특기는 말씀드렸어요. 사진 촬영이랑 수영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요. 업무 강도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요새 조금 빡세시죠? 힘드시죠? 그래서 저희가 채용을 이렇게 준비를 많은 지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되는데, 네.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정말 많이 지원해 주셔서 많이 채용되셔서 네. 네, 다 같이 업무 강도를 좀 좋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토익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하셨어요. 이거는 네. 그러면 넘어갈게요. 네. 왜냐면 저희 400부터 900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 취향지가 많은데 일본어 가능자 우대하나요?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정록 새격인 지원자가 지원 불가능한가요? 요거는 일단 지원하시고 저희가 의사소견으로 승무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되니까 일단은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두세 가지 정도 받아볼게요, 질문을.
이번 몇 명 채용인지 계속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30명 조금 안 되는 인원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확대 채용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지원자분들이 되게 많아지시면은 또 거기서 플러스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짜 정해져 있는 게 없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에어서울 유니폼에 대해서 자랑해주세요 하시네요. 에어서울 유니폼 착용하고 일하면 무엇이든 튀든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네. 그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일할 때 많이 뭐 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열심히 네. 일하다 보면. 네. 그리고 네, 면접 때 네일 민트색 괜찮을까요? 하셨네요. 네, 실제로 오시는 분들 보면은 대다수 약간 누드톤으로 많이들 하고 오시는데 민트색도 일부러 더 준비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이번에 네일 자유가 됐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뭐 전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저희가 이제 채용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 볼살 있는 승무원도 있는 편인가요? 하셨어요. 볼살 없는 승무원 없을 것 같은데. 네. 아니 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지금 너무 갸름하셔가지고 네. 김은나 승무원이 너무 갸름해서 다른 승무원도 다 이런지 아니면 동그란 승무원도 있는지. 동글동글한 네. 친구들도 있고 갸름한 분들도 계시고 해서 볼살은 상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김은나 승무원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태어나셨나요? 하시네요. 이거는 답변은 네,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번에 블라인드 채용이어서 사진 없고요. 몸무게도 빼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몇 가지만 더 볼게요. 면접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어떤 말 하셨어요? 하시네요. 제가 그때 저는 은은하게 빛나라는 뜻의 한글 이름으로 부모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종종 뭐 이름 따라 간다라는 말씀하신 거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에어서울에서 뭐 같이 일하고 싶은 동료 그리고 다시 만나고 싶은 승무원으로 기내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런 멘트였고요. 이제 어느 정도 다들 답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많이 큰 도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저도 많은 지원자분들과 같은 길을 걸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에어서울에 닿아서 저와 하루빨리 기내에서 비행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은나 승무원 만나봤고요.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나마 오늘의 설명회가 여러분 자소서 작성하시고 면접 보시고 최종 합격까지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최종 합격하시면 받게 되실 메일에 써있는 내용입니다. 기억나세요? 기억납니다. 어떤 거죠? 네. 여러분 열정만 가지고 오십시오. 에어서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개를 여러분께 달아드리겠습니다. 요거 꼭 매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사식 때 웃으면서 뵙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지금까지 김은나 승무원 그리고 저는 김예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